지금 검사 탄핵하겠다고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해가지고 3명 검사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이 얘기하니까 어제 부장들이 3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권한남용이야. 지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았대요. 예. 차장들이 따로 모였대. 차장들도 똑같이 이거는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했대.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지들은 그러면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권한을 남용해도 괜찮고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한 검사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는 건 권한남용이다. 권한남용이야.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논리냐는 거야. 예. 그러니까 범법 혐의자를 출국 금지시켜서 긴급 출국 금지시킨 거는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기소하고 그렇게 했던 모든 상황이 사실은 검찰이라는 자기조직 보호 그리고 본인의 권력 유지라는 사익 플러스 개인적인 보복.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 이 두 가지가 결합돼 있었던 그러니까 다 그 정치 보복을 하는 거잖아요. 검찰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깡패 집단이에요. 깡패 집단. 진짜 깡패 집단.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그랬잖아요. 본인이 검찰권을 가지고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 보복하면 깡패라고. 그러니까 이제 깡패 짓을 하는데 통상 깡패가 뭡니까? 자기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왜 니들 나한테 침뱉고 욕해 하면서 물리력을 쓰는 게 깡패잖아요. 예. 보통 정상적이면 아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실수했네요. 하는 게 정상인이죠. 예.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하고 있고 아니 탄핵 당할 만했죠. 저 이창수 지검장이나 1, 2, 3차장 아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무혐의 내린 거. 그렇죠. 그게 본인들이 봐도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과오를 국회에서 털어주겠다는 겁니다. 판단을 받아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부분에 있어서 이 이창수 지검장과 1, 2, 3차장은요. 이거는 직권남용이 아니라 이거는 정권과 말하자면 거래를 한 거예요. 검찰이 거래를 했으면 이건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저는 속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예쁘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하는 것이고 기소재량권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재량이라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기소재량이 어떤 뭐 법전이나 이런 법 제도에서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재량을 활용하려면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벗어났다. 그러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건 지금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그렇죠. 얘기 머릿속으로 막 너무 많이 지나가는데 아니 산업부 공무원들 원전 폐기한다고 결정한 거 탈원전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검찰 수사 시킨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그렇죠. 예. 나중에 가서 무죄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다 낡아가지고 지금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그 원전을 이거 더 이상 가동할 수 없어요라고 결정한 것도 경제성 논리로 해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덤벼들고 그 공무원들이 뻔히 자료 다 서버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했다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 증거인멸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해서 증거인멸로 모욕주기 하듯이 조선일보에다가 대대적으로 그거 다 풀어가지고 기사 쓰고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고 그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흔히 사용했던 수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기 입으로는 무슨 뭐 아까 깡패 얘기도 했지만 한 사람 이런 식으로 검찰이 기소하면 인생이 결단난다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막 기소권 남용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그냥 눈 감아줄 거 있으면은 이거 직무유기 그냥 기소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지들은 이런 거 다 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그걸 견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법 위에 서겠다는 거야? 아니면 헌법 위에 서겠다는 거야? 뭐야? 그리고 정책 결정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 뒤지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거. 다 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놓고 아까 뭐 도이치모터스 얘기하는데 요즘 너무 화가 나는데 명품백은 뭐냐고 명품백. 도이치모터스까지 갈 것도 없어. 명품백 하나로도 충분히 국민들하고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놓고 지들은 뭐 무슨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다 그러면은 파면이 없잖아요. 검사는 탄핵 소추한다 그러면은 내가 왜 앞을 보면서 화를 내지? 아니 근데 저 검사해줘. 크게 좀 착각하고 있는 게 검사들이 진짜 이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법무부에 소속된 공무원들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자들이 본인들이 공무원 아닌 줄 아나 봐. 신이에요, 신. 본인들은 그냥 신이에요. 권력 집단으로 생각하나 봐. 그리고 권력 집단의 왕초가 대통령까지 돼버렸어. 최고 권력자까지 돼서 그치. 층층 위계 서열의 권력에 자기들은 최상단부에 있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들 권력 하에서 자기들이 충성해야 될 곳은 주권자인 국민이 아니고 김건희하고 윤석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뭐 역대 다른 정권들하고 비교해 봐도 약간 네. 제도적 실패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이제 검찰총장하고 별다른 사회적 경험 없이 그냥 바로 몇 개월 후에 대선 후보가 되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그 정당에 아무 별다른 이제 말하자면 연고나 뿌리 없이 대선 후보가 되고 결국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들 입장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사실 검사 출신이 처음 대통령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지휘 체계가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지휘 체계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예를 들면 야당에 대한 수사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사실 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검찰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이유가 있잖아요 87년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한 체제적인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 이게 생각이 육사 맞아요. 하나회하고 똑같은 게 육사를 만든 게 국가적 키라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이익 집단 만들어 가지고 하나에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정권 찬탈한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자기들끼리 해 먹잖아요. 자기들끼리 해 먹는데 거기에 이제 명태균 같은 브로커 비슷한 사람이 여론조사하는 사람이 쓱 끼어들어 가지고 야, 그 해 먹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뭐 보니까 김건희인데 김건희 눈에 들어서 이렇게 같이 해 먹을 수 있겠네라고 한 사건이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 아닙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거야. 예. 지들 세상에 지들 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지들 예.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들이 제일 잘났는데 예. 명태균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딱 흔들리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허술한 건지 지들끼리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예. 그러니까 법대에서는 그게 먹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정치 영역에서는 안 먹힌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했던 거지. 지들이 다 해먹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한국의 특히 이제 검사들을 포함한 한국의 기득권 집단이 정체돼 있고 고여 있으니까 맞아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었고, 근데 그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게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에 최근에 한 4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전체가 이 정도는 해먹어도 되는가 보구나. 근데 그 국민의힘은 억울할 거야. 왜냐면 우리도 같이 해먹을 줄 알았더니 네. 해먹질 못하고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진 상황이니까 좀 굉장히 허탈할 거예요. 그렇죠. 따로 이제 보수 인사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톤으로. 예. 일단 하나만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금감원 업무추진비 공개하라고 시민단체가 요청을 해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업무추진비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뭐 법인카드 얘기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검찰 특활비도 그렇고. 근데 공개를 안 해. 그래서 왜 공개를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 검사 출신이 기관장으로 있는 이복형 검사가 계시는 금감원이 금감원. 뭐라고 했냐면은 예. 그거 업무추진비 어느 식당이나 어디 가서 썼다고 그거 공개하면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취재하지 않겠냐 기자들이. 그럼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혼란이 생겨?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들이. 저 김 기자도 김한 기자도 네. 가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의 전당 바로 앞에 그 왜 돈 준 데 있잖아요. 안 땡땡이었나?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 검사장 예, 예. 돈 준 데 있잖아요. 그 횟집. 특활비 나눠준. 예, 네. 특활비 나눠준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거는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던 검찰총장 후보가 날아가시고. 예. 그 집 장사 잘 돼요. 그 이후에 제가 가봤는데 아니 여기가 여 검사장 와가지고 저 특활비 나눠준다라네 밀실이 또 따로 있더라고. 거기 안에가 또 허름해. 집은 허름한데 그냥 그 오마카세로 나오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상당히 허름한데 비싼 집이야. 가보면 뭐 그냥 대충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비싸게 받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본인들끼리 그렇게 밀실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권력을 그냥 향유해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뭐가 혼란이 생겨 장사만 잘 되더만. 저는 기자 입장에서 근데 지금 이런 해명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떳떳하게 이게- 해명해 이렇게. 이게 사실 사회적인 어떤 상식에 맞지 않고 네. 어떻게 이렇게 해명을 합니까 기관장이. 우리가 공개하면 거기에 기자들이 취재를 갈 것 같아서 혼란스러워질 거다 이렇게 어떻게 이 해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권의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의 네. 아이덴티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민주당 정권일 때도 저희가 뭐 비판도 하고 했었지만 최소한 저런 해명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눈치를 우리가 봤거든. 잊어먹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네. 우리는 바이든 날리면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지성의 시대, 그 지성을 요구하는 정부와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장은 이 정도면 솔직히 애교지요. 네. 바이든 날리면이 면 애교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이재명 법인카드 하겠다고.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세탁소 막 어떤 알까지 정상적인 거를 세탁소에다가. 가지고 현 정부는 왜 이렇게 비정상적이야라고 대하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냥 이 정부는 그냥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으로 되게 판단을 하는 순간 많은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평론가들은요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네. 그냥 기본적으로 왜 정상이 아니에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지금은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많은 하나하나에 드러나는 이 사안을 보면서 시한부 정부임을 스스로 알고 있구나. 보통 이제 나를 받아놓고 죽을 때가 되면 내가 1년만 살고 죽는다면 사람이 겸허해지고 내가 그동안 참 악행을 저질렀다면 좋은 사람들한테 나를 다시 한번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 심성인데 그렇죠. 비정상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예. 시한부를 받아놓고 뭐냐 어차피 나 죽을 건데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어차피 나는 1년 2년 뒤에 죽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시한부일 때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만 대충 사는 오대산 정부라고 늘 하는 것들은 그냥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그렇지만 음. 제가 이복현 아까 금감원장 이야기 하셔서 제가 금융계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보면 이 정부의 또 다른 특징이 이복현 금감원장 보고 계시면 금융계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잖아요. 근데 금융계 사람들 서울대 경제학과 많거든요. 근데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이 실무도 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거는 금융계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장관급으로 요구하네? 금감원장 차관급 아니었어? 우리 과거에 그 금감원장 그 대우를 할 때도 뭐 그냥 차를 내주고 뭐 어디 외국 가면 대우를 할 때도 차관급으로 응대를 했는데 왜 장관급으로 응대를 하라고 하지? 라고 느낀다는 거야. 실제로. 에? 그 정도로 권위주의적인 검사 때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하에서도 그냥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지지율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학을 띠는 거야. 맞아. 야, 이게 해도 너무하는구나. 지들이 왕인 줄 아네? 대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끼 왕들, 검사 출신들 다 그렇게 행동하네? 그렇게 시장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인간들아.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